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는 차영주 TV는 월수금 정기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꼭 지키도록 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현재 6월 7일 일요일인데요. 내일 6월 8일부터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6월 첫째 주부터 변동성이 시작이 됐죠. 우리가 젠스랑 이벤트도 있었지만 젠스랑 이벤트가 실질적으로 소멸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소멸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고, 제가 여러 방송에서부터 5월부터 조금 조정 가능성을 언급드려 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6월부터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부터 반도체 또 이런 것까지 같이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6월 달이 그럼 비극적이냐라고 본다라면 그렇게 꼭 보여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죠. 5월 달에 일부 종목의 오버슈팅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만, 거기서 조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조정 이후에 하락으로 변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6월 8일부터 어떠한 변동성이 생길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방송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KB증권 자료입니다. 현재 지금 왼쪽에는 코스피고요. 오른쪽에는 코스닥입니다. 이제 주가 지수와 이격도라는 차트인데요. 이격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수와 이동평균선과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봉과 이동평균선과의 거리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지수라는 것이 이제 봉을 이어놓은 거죠. 하루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이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 거리가 벌어지면 그게 이제 이격도인데, 이격도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현재 지금 이격도라는 것은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거리가 좁혀져 있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의 평균 그 지수를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왼쪽에는 25일선이고요. 오른쪽에는 100일선입니다. 25일 동안에 놓고 봤을 때 그동안의 어떤 누적적으로 25일 동안의 이동평균선보다 현재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현대차 이런 것 때문에 이격도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격도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격도는 벌어지면 두 가지가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나타나던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벌어진 이격도를 축소시키는 과정이고요.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라면 이격도는 축소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축소되느냐면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횡보하는 겁니다. 기간 조정은 횡보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이격도를 좁히는 거고,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오면서 그 이격도를 축소시키는 과정이 생긴다라는 거죠. 현재 코스피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격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벌어졌던 이격도는 축소되기 마련이었고요. 그러면 지수가 조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제가 5월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이격도는 축소되고 나면 다시 벌어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조정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 조정을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 뒤에 가서 그 근거들을 차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삼성전자고요. 오른쪽이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지금 벌어진 이격도를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이격도가 벌어졌다. 노란색이 이제 높다라는 것은 이격도가 그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하이닉스가 더 큰 폭으로 빠졌죠. 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이격도보다 하이닉스 이격도가 더 높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왔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나타난 것들을 놓고 보면 이격도는
하이닉스가 좀 더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도찐개찐입니다. 약간의 벌어졌던 이격도를 축소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과정들이 다소 필요한 거다. 어찌됐든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밸류 논란들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밸류 논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몇몇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지수 조정의 가능성보다는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야 판명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한두 개의 사건들을 놓고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데이터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 초부터 여러 가지 거품 논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 D램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때가 또 역시 기회였었다라는 것들이 반증이 됐었고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면 또 이번엔 젠스랑 CEO도 와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미국이라든지 국내에서 나오는 어떤 조금 불편한 시각들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되겠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약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단지 어떤 펀드멘탈의 변화라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태에서 변수보다는 무게감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악재 해소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적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제 커지면서 증시가 이제 우리가 호재가 누적이 되면서 현재 지금 증시가 반전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불확실성보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커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누적이 됐고 불확실한 변수들 현재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하나의 모습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앞서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화된 이익 모멘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 하드웨어나 반도체 같은 경우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온 이후에 현재 지금 미국의 몇몇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지연 우려, 그 다음에 램 가격이 공급 부족 때문에 일어난 부분들이다라는 것이 해소되고 나면 내려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적인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너무 호재에 민감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반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가 흔들렸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호재를 찾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요. 로봇주 같은 경우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얘기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2차 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반영되는 것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막대한 이익들을 구사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몇몇 기업들, 몇몇 또 데이터에서 확인된 거 말고 대세가 흔들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민감함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는데 투자자들의 마음이 지금 오히려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LG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야 빠지기 시작한 반도체는 이제 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파실 분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분들도 글쎄요 지금 같은 차트에서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현 구간 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나타내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반도체에 대한 믿음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지금 이제 6월 달에 조정이 나오고 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인가? 뭐 그림들이 좀 작긴 하겠습니다.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세의 주도주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6월달 조정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6월달 조정이 나온다는 거? 그래, 알겠어. 그러면 6월달 조정 이후에 코스닥이 갈까? 아니면 여전히 반도체 위주로 갈까? 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른쪽을 놓고 보면 2차 전지가 한 490%, 네이버 카카오가 한 300%,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300%, 조방원이 500%, 그 다음에 AI, HBM이 지금 300% 오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의 주도주를 놓고 보면 차화정, 음식료, 화장품, 바이오들이 올라갔을 때 여전히 조정 이후에도 그 흐름들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IT 하드웨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마다 하고 다니는 얘기를 이제 차용주 TV,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을 차용주 TV에서 모아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차용주 TV에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지금 생겼으면 반도체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대부분이 반도체일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여전히 간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가 조정을 받아서 삼성전자가 30만 원, 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하회하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또 가격 메리트까지 생긴다라는 거죠. 싼 느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싼 느낌이 이제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차피 빠질 때 다 같이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다시 돌아선다라면 반도체 위주로 돌아설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도주의 자리를 놓칠 가능성은 없다. 물론 그 조정의 빌미가 주도주였던 반도체부터 시작됐느냐? 뭐 그렇게 보기에는 5월 중순서부터 코스닥이라든지 비주도주군의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어렵겠죠. 어차피 우리가 5월 중순서부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비주도주는 먼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주도주가 조정받으니까 또다시 같이 지난 금요일처럼 크게 조정을 받았던 모습들인데 역시 지금은 이러한 쏠림 현상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단 좌측과 상단 우측을 놓고 보면 여전히 주도주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흐름들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계좌의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비주도주의 경우, 주도주라고 하면 이제 AI와 모멘텀과 관련된 거죠. 그와 관련되지 않은 비주도주군에서 이익이 났다라면 이참에 조금 매도를 해서 주도주가 싸지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계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 있다라고 한다라면 마이너스 난 계좌들을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해서 반도체로 옮겨가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아도 사고 싶은데 좀 아직은 조금 두렵습니다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1,000만 원 원금에서 500만 원을 벌어서 1,500만 원 됐으면 500만 원어치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 것들도 공격적으로 한번 사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다양한 계좌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차용주 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큰 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제 변동성이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게 잦아들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변동성을 감안해서 혹시 만약에 비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것을 좀 줄이는 거죠. 비투를 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종목을 다 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금 1,000만 원에 1,000만 원 추가적으로 1,000만 원 비투를 해서 2,000만 원치라면 1,000만 원치만 판다라든지 아니면 비주도주를 팔아서 그 1,000만 원을 상환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나머지 이제 다른 걸 팔아서 삼성전자 신용으로 상환하는 거죠. 그러한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도주군에 대한 것들을 절대 버리셔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익 기반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기회에 주도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8천이면 PER 8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8배를 회복하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익단의 레벨들에 대한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인 지수가 고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격도가 벌어졌다라는 거,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월요일 날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또 활발히 들어올 수도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일본 증시도 빠졌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우리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강력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은 크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삼성전자가 위에 있고 SK하이닉스가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실적들을 2026년에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둘이 한 600조까지 이익 모멘텀을 끌어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 조정이 또 다른 기회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라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물론 AI 모멘텀에 대한 걱정도 좀 해야 될 부분들도 일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빠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에는 좀 다소 빠르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이고 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앞으로 몇 개월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5월 달부터 일부 쏠림 현상들이 극심하게 되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해 왔던 만큼 6월 달의 중순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변동성 이후에 다시 반도체가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은 과거 사례를 놓고 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익 모멘텀을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다소 힘든 기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좌를 리밸런싱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B2는 반드시 줄여야 된다. 이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연간 위에는 연간 이제 실적 전망치고요. 밑에는 반도체에 대한 실적 전망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2%에서 2.6%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과거의 급등 버블 상태랑 좀 다르다라는 것이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키고 오히려 그동안의 수익을 내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더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차영주 TV가 동참하겠습니다. 차영주 TV가 월수금 정기적으로 업로드되고 시장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또 급하게 공지를 올려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월수금 여러분들과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기도록 노력하겠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